경기도 수원시에 있는 어느 여고 2학년 2학기 기말고사 문제풀이입니다. 난이도는 무난하고 좀 쉬운 편에 속합니다. 1번 함수 fx의 도함수가 f'x는 이거이고 f0은 3일 때, 자 f0은 3이라는 거는 0을 대입해서 3을 찾으라는 얘기죠. 이거는 적분을 해서 적분상수 c를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적분 문제인 거죠. 적분을 해보면 fx는 적분하면 x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적분상수 c. 0 대입하면 3이니까 0, 0, 0 이제 적분상수 c가 3이겠죠. 그 다음 f1의 값은 1을 대입하면 1 마이너스 2 더하기 1 더하기 3 3이 됩니다. 2번 지면에서 40m/s의 속도로 지면과 수직하게 위로 쏘아 올린 물체의 t초의 높이를 xm라고 하면 x는 다음 관계가 성립한다고 한다. 이 물체가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은 몇 초인가? 처음에 이거는 필요 없죠. 이거는 이제 물리에 관한 내용이고, 수학에서는 이 높이가 나와 있고 이 물체가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까지, 그럼 최고 높이에 도달한다는 거는 속도가 0이 되는 순간을 얘기하죠. 물체가 올라가다가 다시 땅에 떨어지는, 또 올라가면서 순간 멈췄다가 다시 땅에 떨어지게 되죠. 그 속도가 0이 되는 순간은 언제이냐, 이걸 물어본 거기 때문에 위치식을 미분하면 40 마이너스 10t. 그럼 이게 언제 0이 되냐? t가 4일 때 0이 되죠. 그래서 4초입니다. 이거는 위치식이고, 위치를 미분했던 이거는 vt, 속도식이 되는 거죠. 속도가 0이 되는 거. 이걸 다른 말로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까지, 또 다른 말은 운동 방향을 바꿀 때까지. 최고 높이에 도달하는 것도 하늘 방향으로 움직이다가 순간 멈췄다가 다시 땅 방향으로 내려오죠. 운동 방향이 바뀌는 순간, 같은 말이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 같은 방법으로 풉니다. 3번 곡선 2차 곡선이죠. 2차 곡선과 직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는, 그럼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려면은 그래프를 그려서 도대체 어느 부분이 둘러싸여 있는지를 파악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단순하게 2차식과 직선이면은 둘러싸인 부분이 그냥 정해져 있죠. 2차 곡선이 아래로 볼록하고 직선의 방정식의 기울기가 양수니까 그냥 이렇게 된 거죠. 그냥 이 부분을 구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직선이 위에 있고 2차 곡선이 아래에 있는 거죠. 그냥 교점만 빨리 찾아주면 됩니다. 연립을 통해서 이항을 해보면 인수분해 교점이 마이너스 1과 3이죠.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3입니다. 그래서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위식은 직선 빼기 2차식. 그럼 직선 빼기 2차식은 직선 여기 있고 2차식 여기 있으니까 1로 이항해야겠죠. 부호를 반대로 적으면 됩니다.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 dx. 근데 이 3과 마이너스 1이 이 식을 인수분해해서 나온 근이죠. 근이 됐을 때는 우리가 공식을 쓸 수 있죠. 공식은 6분의 최고창의 개수의 절대값 1, 큰 근 빼기 작은 근의 세제곱 6분의 4, 4, 4, 64 3분의 32가 됩니다. 그래서 2번인데, 이 공식을 학교에서 배웠다면 또는 수능에서 1등급을 맞고 싶다면 알아두고, 아니면 그냥 계산해도 돼요. 그냥 계산해서도 풀어보겠습니다. 적분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3분의 1 x세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3x 마이너스 1, 3. 3을 막 대입하고 빼기 마이너스 1을 막 대입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렇게 하지 말고 마이너스 3분의 1 그리고 세제곱을 하면 27,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마이너스 1 더하기 제곱이죠. 제곱하면 9, 제곱하면 1 빼면 다시 3 빼기 1 이렇게. 그럼 여기가 3분의 28 더하기 8 여기는 4니까 12 20입니다. 20은 3분의 60 그럼 3분의 32 이렇게 계산을 해야겠죠. 4번 정적분의 값은 자 이렇게 절대값이 나오면 절대값이 어디에 있든 여기에 있든 뭐 요 위에 있든 이 앞에 있든 절대값이 어디에 있든지 절대값이 나왔다. 그럼 절대값을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로 나눠서 계산하는 겁니다. 뭐 연소일 때도 마찬가지고 미분 가능할 때도 마찬가지고 어느 파트에서 언제 나오든 절대값이 나오면 무조건 양수일 때 이렇게 음수일 때 이렇게 해서 그 상황을 나눠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절대값 x가 나왔는데 절대값에 x 혼자 있으니까 x가 0보다 클 때가 있을 거고 0보다 작을 때가 있겠죠. 0보다 클 때는 그냥 x일 테고 0보다 작은 음수일 때는 부호를 바꿔야 되니까 마이너스 x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적분 구간이 마이너스 3부터 4까지니까 마이너스 3부터 0까지는 x가 음수죠. 그러니까 부호를 바꿔야죠. 0부터 4까지는 양수죠. 그래서 부호를 안 바꿉니다. 그럼 이걸 빨리 계산하면 그게 정답이에요. 절대값이 나왔다고 너무 어려워하지 말고 겁먹지 말고 절대값이 나오면 무조건 뭐한다? 절대값을 벗긴다. 예를 들어 x-2가 나오면 2보다 클 때와 작을 때로 나눠서 계산을 그냥 하는 겁니다. 그리고 클 때 등호가 붙겠죠. 등호는 그냥 클 때에 붙입니다. 자, 계산을 해보면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2x 0 대입하면 0이죠. 그래서 빼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붙이고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제곱했을 때 플러스 9 더하기 6 더하기 2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2x 0,4 4를 대입하면 4, 4, 16, 8 4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8 그럼 0은 0이죠. 없어지고 마이너스 2분의 9 얘는 2분의 12죠. 그러니까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3 1번이 됩니다. 계산은 이렇게 차근차근 하는 거죠. 는 줄 맞춰서 는은 줄 맞춰서 하고 계산은 뭐 중간중간 깔끔하게 절대값도 잘 풀고 식도 굉장히 잘 썼는데 계산 덧셈 빼셈에 틀려버리면 정말 억울하죠. 자, 5번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역함수가 존재하도록 하는 상수 a의 값의 범위는 3차 함수는 두 가지죠. 극값이 있거나 극값이 없거나 극값이 있으면 이렇게 생겼고 극값이 없으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역함수가 존재 이 말과 같은 말 첫 번째 1대1 대응 극한값 존재 하지 않을 때 증가함수 감소함수 이렇게 5가지가 다 같은 말입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5가지가 돌아가면서 나와요. 문제에서 푸는 방법은 동일한데 맨날 문제가 똑같으면 식상하니까 바꿔가면서 문제를 냅니다. 그럼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1대1 대응이 돼야 되고 그 1대1 대응이 되려면 증가함수 혹은 감소함수가 돼야죠. 쭉 올라가든지 쭉 내려가야 됩니다. 이게 1대1 대응이 되는 조건이고 그래야지만 역함수가 존재하고 이런 경우에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죠. 그 5가지를 한 번에 같이 외워두고 푸는 방법은 모두 동일합니다. 미분을 해서 2차식을 얻은 다음에 그 2차식의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자 미분을 해보면 이렇게 2차식이 되고 이 2차식에서 판별식을 했을 때 0보다 작거나 같으면 이 5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겁니다. 판별식을 하는데 여기 짝수죠. 그래서 짝수 판별식 3a의 제곱 9a 제곱 마이너스 6 곱하기 마이너스 3a 0보다 작거나 같다. 9a 제곱 플러스 18a 작거나 같다.
약분하고 인수분해 해주면 마이너스 2와 0 사이가 되겠죠. 4번 3번입니다. 6번 닫힌 구간에서 함수의 최대값이 16일 때 최소값은 3차 함수가 나왔는데 최고차항의 부호가 마이너스죠.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미분을 해보면 마이너스 3x 제곱 더하기 6x 뒤에는 이제 상수항이니까 미분은 없어지고 마이너스 3x로 묶어보면 0과 2에서 극값을 갖죠. 그래프 개형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0일 때 극소 값을 갖고 2일 때 극대 값을 갖습니다. 0을 대입해보면 0, 0, 마이너스 k 플러스 2 2를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8 플러스 12 그러니까 4겠죠. 4, 5, 6 마이너스 k 더하기 6 마이너스 1부터 3까지였으니까 마이너스 1은 한 2쯤 0이니까 마이너스 1 2쯤 3은 2쯤 이때 최대값이 16인 거는 얘가 16일 수도 있고 얘가 16일 수도 있죠. 둘을 비교해 봐야겠죠. 그래서 마이너스를 대입해 보면 1 더하기 3 마이너스 k 더하기 2 그러니까 6 마이너스 k겠네요. 아까랑 똑같죠. 극대값 똑같습니다. 6 마이너스 k가 지금 극대값도 되면서 마이너스 1대 값도 돼서 이게 최대값이 16이니까 k는 마이너스 10이겠죠. 그렇죠. k는 찾았고 그럼 최소값은 여기 아니면 여기겠죠. 0일 때 아니면 3일 때 값이 작으니까 그럼 3을 대입해보면 333 마이너스 27 333 플러스 27 그럼 마이너스 k 플러스입니다. 마이너스 k 플러스 2 그럼 둘이 똑같죠? 둘이 또 똑같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k 플러스 2가 최소값인데 k가 마이너스 10이었으니까 대입하면 12가 되죠. 최소값은 12. 그래서 그래프의 개형을 이용해서 3차 함수와 4차 함수는 문제를 풀면 쉽게 풀 수 있죠. 7번 함수 fx의 도함수 y는 f'x의 그래프가 다음 그림 같을 때 옳은 것을 고른 것은 봤더니 이거는 미분한 함수죠. 미분한 함수는 몰래 함수랑 읽는 방법이 좀 다릅니다. 미분한 함수는 x축을 기준으로 그래프가 아래쪽에 있을 때 감소 x축보다 위에 있을 때 증가가 되죠. 그다음에 0일 때 이때는 극대점 4일 때는 극소점 8일 때는 극대점이 됩니다. 이런 6이랑 2는 이건 아무런 쪽도 아니죠. 기억 2에서 6까지 증가한다. 2에서 6까지 이렇게 쭉 증가한다. 이렇게 올라가서 증가하는 건 원래 함수일 때 그렇게 되는 거죠. 이건 미분한 함수이기 때문에 2부터 4까지는 감소하고 4부터 6까지는 증가하는 겁니다. 기억 틀렸죠? 0에서 극대이다. 그렇죠? 0에서 극대죠. 4에서 극값을 간다. 4에서 극소값을 갖는 거 맞습니다. 극값은 극소값과 극대값을 모두 아우르는 말이죠. 리을 1부터 7까지 극값은 두 개다. 자, 1이 여기 있고 7이 여기 있으면 극값은 한 개죠. 두 개가 아니라. 틀렸죠? 니은 디귿. 니은 디귿은 3번입니다. 8번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모든 실수 xy에 대해서 다음을 만족시키고 f'0은 5일 때 f3의 값은 자, 이런 표현이 종종 나온다고 했는데 이런 표현이 나오면 x와 y에 모두 0을 먼저 넣어보라 그랬어요. 0을 넣어보면 x에도 0, y에도 0. 그럼 f0은 f0 더하기 f0 더하기 0이죠. 그래서 하나가 없어지고 그럼 f0은 0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도함수 정의식을 써야겠죠.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x 더하기 h 빼기 fx 이게 f'x죠. f'x 이때
요 x 더하기 h, x 더하기 y, 이 y 대신에 h를 쓰는 겁니다. 그럼 fx 더하기 fh 더하기 exh가 되겠죠. y 자리에 h 쓴 겁니다. 그다음 마이너스 fx. 그럼 fx 없어지죠. 그 리미트 0으로 갈 때 h분의 fh가 되고, 여기는 h가 약분됩니다. 더하기 2x. 그래서 요 값이 f'x죠. 됐죠? 도함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주어진 식을 이용해서 정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f'0이 5래요. 그럼 f'0이 온 거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요 위에 거 보면서 x자리 0 넣은 거죠. x자리 0 넣은 거니까 fh 빼기 f0입니다. 여기 0이 있는 거죠. 0. 그래서 0을 써보면 f0 더하기 fh 더하기 20h죠. 20h니까 그냥 0이라고 쓰면 되고, 빼기 f0. 그럼 f0이 없어지고 0도 안 쓰면 리미트 h분의 fh, 이 값이 5. 자, 이 값이 5면 아까 구했던 위의 식에서 여기가 5가 됩니다. 그러니까 f'x는 2x 더하기 5라는 거죠. 미분한식이 2x 더하기 5니까 fx는 적분하면 x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적분상수 c. 근데 맨 처음에 f0은 0이었잖아요. 0을 대입하면 적분상수 c가 0이라는 걸 알 수 있고, 물어본 거는 f3. 3을 대입하면 9 더하기 15, 24가 되죠. 9번.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부등식이 성립하도록 하는 정수 a의 개수는. 자, 이제 부등식이 있고 방정식이 있죠. 근데 부등식은 한쪽으로 모두 이항해서 계산하라고 했고, 방정식은 이제 다르게 푸는 거죠. 근데 부등식은 한쪽으로 모두 이항을 해서 풀려고 했는데 지금 한쪽으로 전부 다 이항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문제가 좀 쉬운 편이어서 그렇습니다. 오른쪽에 뭐 불필요한 식이 더 있었다면 그 불필요한 식을 왼쪽으로 모두 이항해서 정리한 다음에 미분해서 값을 구하면 됩니다. 그 식을 이항했다고 치면 이런 식이 됐겠죠. 자, 미분을 해보면 4x 세제곱 12x제곱, 다음 a는 미분하면 없어집니다. 그럼 이런 식을 인수분해 해보면 이렇게 되죠. 그럼 아까 4차식이었으니까 4차식은 이런 W 모양 아니면 그냥 그 값이 하나만 있는 모양인데, 그 값이 이건 중근이니까 그 값이 아니고 -3, 그 값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3. 그럼 이런 그래프가 0보다 항상 크려면 이 극값이 0보다 커야겠죠. 그럼 모든 함수 값들은 0보다 큽니다. 그러니까 -3을 대입해서, -3보다 대입해서 0보다 크면 되죠. 그래서 -3을 대입합니다. 81, -3을 대입하면 -27 곱하기 4, -108, -a제곱 더하기 12a가 0보다 크다. -a제곱이 최고차항인데 음수니까 2항, a제곱 -12a, 이거는 -27인데 2항하면 플러스 27이 되고 0보다 이제 작은 쪽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인수분해하면 a-3, a-9, 0보다 작으니까 사이값 3과 a가 9, 4입니다. 3과 9, 4이니까 a가 될 수 있는 값은 4, 5, 6, 7, 8, 5개가 되는 거죠. 부등식은 어떻게 한다? 부등식은 한쪽으로, 왼쪽이든 오른쪽도 상관없습니다. 최고차항이 양수가 되게끔 한쪽으로 이항을 해서 미분을 한 다음에 극값을 찾고 그 극값을 대입하는데, 0보다 크다 그랬기 때문에 극소점을 대입하고 0보다 작다 그러면은 극대점을 대입하는 겁니다. 10번. 다음 함수 fx의 한 부정적분을 대문자 fx로 하면 다음이 성립하고 f-1이 8인데 f2의 값이 얼마냐. 첫 번째 줄에
다항함수 소문자 fx에 한 부정적분, 얘를 적분하면 대문자 fx가 된다. 이런 말이 있어야지만 적분을 하는 겁니다. 이런 말이 없으면 소문자 적분된다고 대문자 되는 게 아니죠. 소문자, 대문자가 적분과 미분 관계가 아닙니다. 이런 말이 있을 때만 그런 거죠. 그럼 주어진 식을 봤을 때 이 대문자 fx는 또 적분하면 어떻게 되죠? 알 수 없죠. 그래서 여기서는 적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미분을 하는 겁니다. 대문자 fx는 더 이상 적분을 할 수가 없고 소문자 fx를 적분하면 대문자 fx가 된다고 했었죠. 그럼 대문자 fx는 더 이상 적분을 못하고 미분을 하는 거예요. 그럼 미분을 하면 대문자 fx는 소문자 fx가 되는 거고 xfx 이거는 곱한 거죠. x와 fx가 곱해져 있는 겁니다. 곱해져 있기 때문에 곱미분을 이용해서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뒤에 거 미분하면 그냥 프라이머 붙이면 되죠. 다시 마이너스 12x 세제곱 더하기 16x fx가 똑같으니까 없애버리고 플러스니까 얘네 둘을 저쪽으로 이항합니다. 자, x로 약분하면 f'x는 이렇게 되고 적분을 하게 되면 fx는 4x 세제곱 마이너스 16x 더하기 적분상수 c 아까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8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4 더하기 16 더하기 c가 8 12니까 c는 마이너스 4일 수밖에 없죠. 마이너스 4 이때 f2의 값은 2를 대입해보면 f2는 2를 대입하면 여기다 대입해야겠죠. 2를 대입하면 8 8, 4, 32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32 마이너스 4 그러면 마이너스 4가 되겠죠. 11번 함수 fx가 다음일 때 정적분 다음의 값을 구해라. 자, fx는 1부터 x까지 36t제곱 더하기 12t dt 적분하면 되죠. 그냥 dt 변수 t고 여기 tt 돼 있고 다른 문제가 없으니까 적분을 하게 되면 12t 세제곱 더하기 6t제곱 1x 자 x 대입하면 12x 세제곱 더하기 6x제곱 마이너스 1 대입하면 12 더하기 6 그래서 마이너스 18이 됩니다. fx는 찾았고 이제 물어본 게 마이너스 1부터 4까지 fx dx와 0부터 4까지 fx dx 함수가 똑같죠. 그 함수가 똑같으니까 이 구간을 뺄 수 있습니다. 더해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고 마이너스 1부터 4까지인데 0부터 4까지를 빼버리면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남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fx dx를 찾으라는 겁니다. 근데 fx는 우리가 구해놨죠. 그래서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계산만 하면 되죠. 계산해보면 적분 1을 더해서 나누면 3x 4제곱 2x 세제곱 18x 0 대입하면 0이고 빼야죠. 마이너스 1 대입하면 3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2 플러스 18 여기 1이고 19 마이너스 19가 되죠. (12번)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다음과 같고 근데 2를 기준으로 나눠져 있죠. f0은 마이너스 3일 때 자 그럼 적분을 해서 0을 대입해서 마이너스 3을 찾으라는 얘기인데 지금 여기서는 이제 부정적분이죠. 그래서 fx는 적분을 해보면 x제곱 더하기 8x 더하기 적분상수 c1 두 개가 생기니까 밑에 건 적분하면 x 세제곱 더하기 c2 0일 때 마이너스 3 그럼 0일 때는 여기에 들어가야겠죠. 0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3 얘가 마이너스 3
그리고 2를 대입해보면 2를 대입하면 4 더하기 16 마이너스 3 그럼 13이니까 17이 되죠. 그럼 여기도 2를 대입하면 8 더하기 C2가 17이 돼야 됩니다. 이게 둘이 똑같아야 되죠. 왜 똑같아야 되죠? 2일 때 연속이 돼야 되니까. 왜 연속이 돼야 되죠? 미분이 가능하니까.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말 안에는 연속이라는 말이 먼저 내포되어 있는 거죠. 연속이 돼야지만 미분이 가능하니까. 그럼 C2가 9니까 여기가 9입니다. 물어본 F4. 4는 2보다 큰 범위에 들어가게 되고 4를 대입하면 4, 4, 4, 64 더하기 9, 73이 되겠죠. 13번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피의 시각에서의 속도가 3t제곱 마이너스 6t다. 인수분해 해보면 3t t 마이너스 2 0과 2죠. 그림을 그려보면 0과 2에서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입니다. 그럼 이건 속도 그래프이기 때문에 0부터 2까지는 반대 방향으로 뒷방향으로 움직인 거죠. 정방향 말고 뒷방향으로. 그 다음에 2를 지나서는 다시 앞에 방향으로 움직인 겁니다. 그러니까 차로 따지자면 이건 후진을 한 거고 이건 전진을 한 거죠. 그 다음에 2일 때 속도가 0이니까 이때 운동 방향을 바꾼 점이 됩니다. 기억, t는 1일 때 운동 방향이 바뀐다. 아니죠. 2일 때 바뀌었죠. 속도가 0이 되는 거. 속도가 0이 될 때가 운동 방향이 바뀌는 겁니다. 기억은 틀렸고. P가 출발한 후 움직이는 방향이 바뀔 때, 그러니까 2초일 때죠. 2초일 때 이때 위치는 마이너스 4다. 그 위치는 이 속도를 적분하면 됩니다. 그럼 XT는 적분하게 되면 T세제곱 마이너스 3T제곱이 되죠. 그리고 이 적분은 정적분입니다. T에 대한 정적분. 이때 이 위치식을 얻었으니까 시간 T 2를 대입해보면 8 빼기 12 그러니까 마이너스 4가 맞죠. 디귿 점 P의 가속도가 0일 때부터 18이 될 때까지 움직인 거리는 20이다. 가속도는 한 번 더 미분해 봐야겠죠. 한 번 더 미분하면 6t 빼기 6 그럼 0일 때부터니까 0이 되려면은 1초죠. 1초 1초부터 18이 될 때까지 18 되려면 t가 4입니다. 4초 될 때까지 움직인 거리는 20이다. 1초부터 4초까지 움직인 거리가 22인지는 확인을 해봐야겠죠. 그 움직인 거리는 적분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속도 그래프를 적분해 보면 거리가 나오니까 대신 거리를 구할 때는 절대값을 붙여야 됩니다. 그 속도 그래프는 아까 이랬어요. 그럼 1초부터 4초까지인데 1초부터 2초까지는 음수니까 절대값을 붙여 적분해야 되고 2초부터 4초까지는 그냥 적분하면 되죠. 자, 계산 1초부터 2초까지는 인테그랄 1부터 2까지는 3t제곱 마이너스 6t를 부호 바꿔서 마이너스 3t제곱 플러스 6t dt 2부터 4까지는 그냥 계산 부호 안 바꾸고 자, 앞에 거부터 적분하면 마이너스 t세제곱 더하기 3t제곱 1, 2 뒤에 거는 t세제곱 마이너스 3t제곱 2, 4 자, 앞에 거부터 마이너스 쓰고 세제곱 8 빼기 1 더하기 3 제곱 4 빼기 1 더하기 세제곱 4, 4, 4 64 빼기 2 세제곱 8 마이너스 3 제곱 16 빼기 4 마이너스 7 3 9 64 빼기 8 56 12 마이너스 36 여기 2 뒤에는 20 더하면 22 거리 22 맞죠? 디귿 맞습니다. 니은 디귿 5번이 되겠죠. 14번 방정식이 한 개의 양의 근과 서로 다른 두 개의 음의 근을 갖도록 하는 정수 K의 개수는 자, 방정식이 나오면 항상 K는으로 정리를 하려고 했습니다. 여기서 플러스 K가 있기 때문에 번거롭지만 얘네들을 모두 일로 이양할게요. K는
자, 이렇게 되겠죠. K가 양수인 상태로 모두 이항을 시켜서 플러스 K를 만들어 놔야지 마지막에 실수는 안 합니다. 마이너스 K라고 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나중에 부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어요. 플러스 항상 K로 해놓고 전부 이항을 합니다. 그럼 전부 이항을 하고 보니까 3차 함수인데 최고차항이 음수죠. 그러니까 그래프 개형이 이렇게 생겼겠죠. 최고차항이 음수니까 오른쪽 아래로 내려갈 거고, 미분을 해보면 마이너스 6으로 묶어서 인수분해 해보면 마이너스 1과 2에서 극값을 가집니다.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 2겠죠. 그럼 마이너스 1을 원래식에 대입해보면 2, 3,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5. 그럼 마이너스 12가 되고, 2를 대입해보면 16, 4, 3, 12, 24 빼기 5, 36 빼기 21, 그러니까 15가 되겠죠. 그래서 그래프 개형을 알았고, 이제 그래프를 좀 자세하게 그려보면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2. 이 간격은 안 봐도 됩니다. 그다음 2일 때 15, 2일 때 15. 그리고 두 점을 극점으로 갖고, 그다음 모든 그래프는 y절편이 중요합니다. y절편은 0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5.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죠. 이 y절편 지나가면서 다시 극대점 이렇게. 이때 한 개의 양의 근과 서로 다른 두 개의 음근을 갖도록 하는 K. 그럼 K가 어디 있어야 되냐면 K가 여기 있어야겠죠. 이 밑에. K가 여기 있다면 이 교점이 근이 되는 겁니다. 교점 여기, 교점 여기, 교점 여기. 그럼 여기와 여기는 얼마인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이 두 근은 Y축보다 왼쪽에 있기 때문에 음근이죠. 음근 두 개와 양근 한 개가 됩니다. K는 마이너스 5와 마이너스 12 사이에 있어야 돼요. 마이너스 12와 마이너스 5 사이. 그 마이너스 11, 10, 9, 8, 7, 6 6개가 되는 거죠. 그래프의 개형을 보고 그래프를 그린 후에 K가 어디 있어야 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지 잘 찾아보면 됩니다. 그래서 y절편을 잘 찍어야 되는 이유가 이 마이너스 5보다 K가 위에 있었다면 음근 한 개와 여기는 양근이 되겠죠. 교점의 x좌표가 양근입니다. 양근, 양근. 그 음근 한 개와 양근 두 개가 되죠. 어디까지? 15가 될 때까지. 그럼 15일 때는 뭐냐? 15일 때는 양의 중근과 음근 한 개입니다. 양의 중근과 음근 한 개. 그럼 마이너스 12가 됐을 때는 음의 중근과 양근 한 개겠죠. 15를 넘어간다. 15를 넘어가게 되면은 음의 실근 한 개와 서로 다른 두 허근. 허근은 항상 켤레로 존재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두 허근이에요. 이 내려가도 마찬가지. 내려가면은 양의 실근 한 개와 서로 다른 두 허근. 그러니까 그래프의 개형만 그려놓으면 K 값에 따라서 그 근이 양근인지 음근인지 몇 개가 존재하는지 알 수 있겠죠.